이 벽에다가 만약 그대로 타일 붙였다.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 보세요. 야, 이거 말이 돼, 이게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뭐. 타일이 이렇게 그냥 뭐. 안녕하세요. 뉴빌드 남경엽 대표입니다. 오늘은 타일 공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일 공사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인테리어 공정에 관련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첫 번째 철거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창호 이야기 했고요. 그리고 목공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전기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목창호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타일 부분인데요. 타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인테리어 하는 데 있어서 꼼꼼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타일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테리어 마감재를 선정하는 부분 중에 큰 부분, 큰 영역을 차지하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타일의 특성에 대한 걸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타일 같은 경우는 네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자기질, 도기질, 섞기질, 복합 타일. 이 중에서 섞기질 타일 같은 경우는 충격이나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보통 외장재로 많이 쓰는데, 우리가 실내 인테리어 할 때는 거의 안 쓰는 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배제를 하시고, 자기질과 도기질 타일을 가장 많이 쓰는데, 이 자기질과 도기질을 구분하는 거는 뭐냐면 수분 흡수율이라고 합니다. 수분 흡수율. 수분 흡수율이라고 하는 물을 빨아당기는 거. 물을 빨아당기는 건데, 자기질 같은 경우에는 1% 미만인데 도기질 같은 경우는 10% 미만. 그러니까 10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건 바로 소송 온도라고 해서 가마에서 굽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기질 타일 같은 경우는 1000도에서 1200도 미만에서 구워내는데, 자기질은 1200에서 1400도에서 구워내기 때문에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질 같은 경우는 수분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바닥 타일용으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도기질 같은 경우는 수분 흡수율이 자기질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벽 타일용으로 주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합 타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접합 대리석 타일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천연 대리석 3mm 정도를 자기질 타일 9mm에다가 같이 붙여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천연석의 느낌이 나지만 실질적으로 타일이다라는 거고요. 일반적인 도기질, 자기질의 타일에 비해서는 좀 비싼 편입니다. 타일 같은 경우도 유럽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가의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런 제품들보다는 조금 저렴하지만 일반적인 타일보다는 가격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폴리싱 타일과 포셀린 타일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질 타일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건데요. 폴리싱 타일이라는 것은 표면 자체가 아주 매끈하고 광이 나는 거. 포셀린 타일은 뭐냐면 난슬립된 느낌으로 해서 표면 자체가 거칠거칠한 타일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자기질 타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자기질 타일 같은 경우는 바닥에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거실 아트월 같은 경우에도 붙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왜일까요? 마찬가지로 포셀린 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타일을 붙이는 방식이 아닌 돌을 붙이는 방식으로 폴리싱 타일과 포셀린 타일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에폭시 본드라고 해서 주조제, 보조제를 섞어서 그거를 석공사 하듯이 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내의 타일에 대한 종류를 보면 우측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IS 동서, 대동, 사면 이런 국내 제조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게 4대 메이저 회사인데요. 이 4대 메이저 회사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타일 회사들이 있어요. 정말 알 수도 없는. 논현동 있잖아요. 논현동에 가면 그 타일 상들이 거의 수백 개가 됩니다. 수백 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일 구매하고 싶어 타일 가잖아요. 그래서 이 타일 매장들은 뭐냐면 전부 다 유통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조사가 따로 있고 그 제조사에서 물건을 공급받아서 물건을 파는 거죠. 그리고 또 수입산들 받고 뭐 중국산 받든 유럽산을 받든 이렇게 받아서 거기서 판매를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타일 공사 같은 경우 인테리어 마감재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붙여지는 부위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욕실에 뭐 바닥하고 벽은 전부 다 타일이잖아요. 또 어딥니까? 현관 바닥 보통 타일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죠. 주방 상부장과 하부장이 들어가는 그 사이 미드웨이라고 하는데 그 미드웨이도 타일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코니. 발코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보조 주방도 될 수 있고 그다음 비확장 발코니 쪽에 다 타일이 많이 깔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일이 붙여지는 공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하는 데 있어서는 타일의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할 거는 욕실 부분인데요. 그 욕실 중에서도 정말 꼭 체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로 이겁니다. 타일 덧방 시공 무조건 가능할까? 타일 덧방 시공 무조건 가능할까? 이 부분 묻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존 타일이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덧방이 괜찮다. 그런데 두 번, 세 번은 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탈락 위험이 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100% 꼭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정말 중요하고 잘못하면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귀 쫑고 눈 번쩍 뜨시고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자, 제가 일전에 타일을 시공하는 방법, 욕실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린 게 있는데요. 요 내용을 보실 때는 그때 관련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WC가 덧방 시공을 하는데 이 덧방 시공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맞습니다. 원래 기존 상태라고 하면 덧방 1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별을 어떻게 한다? 맞습니다. 해당되는 문틀과 타일이 만나는 부위를 보면 된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요게 문틀이고요. 요게 타일인데 일반적으로 문틀이 타일보다 한 10mm 정도 더 튀어나와 있다. 1cm 정도 더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시공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타일 자체를 마감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타일이 이렇게 오고 문틀이 있을 때 거기다가 코킹을 사축을 하고 마감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가 거의 일자처럼 되어 있다라고 하면 뭐다?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 덧방을 더 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걸 일부러 일자로 이쁘게 맞추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렇게 진행된 현장이 아니라 옛날 현장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한 번 더 덧방을 쳤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벽 같은 경우에는 덧방을 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게 무조건 그렇게 덧방이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관련 영상 보면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자, 이거 봐요. 천정을 지금 철거를 하고 난 뒤에요. 타일을 붙이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상태, 이거 보세요. 야, 이거 말이 돼. 이게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뭐. 타일이 이렇게 그냥 뭐, 뜯어지는 거예요. 뜯어지는 거. 마지막에 여기서 한번 더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타일 당기니까, 이거 봐. 이렇게 됩니다. 이거 무슨 그냥 손으로 그냥 살짝 당겼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타일을 기존에 설치된 상태에서는 덧방을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100% 괜찮지 않다는 이유가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욕실을 올 리모델링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도기 수전 액세서리를 다 철거하고 천정대도 철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천정대 철거하고 나면은 타일과 벽과의 사이에 공국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렇게 당겨보는 거예요. 당겨보는데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정말 힘도 없이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벽에다가 만약에 그대로 타일 붙였다.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요, 부실로 시공할 경우에 그냥 갖다 붙이는 경우 많아요. 이걸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갖다 붙입니다. 근데 표가 안 날 수는 있겠죠. 근데 나중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방수 작업을 하고 타일을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테리어 할 때 겉으로 볼 때 이쁘게 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그래서 타일 공사를 할 때는 필히요. 철거를 하고 나서 해당되는 사항을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직영공사가 됐던 도구부, 턴키 공사를 하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명확히 해당되는 업체 그리고 작업자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시길 꼭 공고를 드립니다. 자, 어땠습니까? 이번 영상도 좋았나요? 그러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타일을 어떤 식으로 고르면 되고 어떻게 공간을 연출을 해야 예쁜 욕실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제발.